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재능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영어가 뭐 시간이 지나도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면은 나는 언어에 재능이 없나 봐 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요리를 해요.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싶은데 음식이 맛있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나는 요리에 재능이 없나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우리는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의 재능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재능이 반드시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과연 이 재능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취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중요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어떤 단어를 살펴볼 때 꼭 한자를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말은 한자로 이루어진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를 따져볼 때는 지금 한자를 살펴보면은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재능에 대해서도 한자어는 뭐고 또 사전적 의미는 뭔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 재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재주 재자의 능력 능자예요. 재능.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재능이라는 것은 타고난 재주와 능력이라는 그렇게 내용이 써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개인의 훈련에 의해서 획득된 능력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앞의 내용으로 생각을 하죠. 재능이라고 하면은 타고난 재주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재능이 뭐냐라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보면은 뭐 재능이라는 거는 원래 잘하는 거 또는 뭐 타고난 거 등등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관점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 재료 제자가 아니라 이 재능 제자가 아니라 이 재능을 재료 제자를 쓰는 겁니다. 재료할 때 이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능이라는 것은 재료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일반적인 의미에서 재능이라고 하면은 뭔가 잘하는 거, 처음부터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재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짧은 시간 동안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영어랑 일본어 그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성과를 잘 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야, 너는 그 언어에 재능이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는 저는 예전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도 여러 번 열었어요. 한때는 또 아티스트가 꿈이었기 때문에 전시회도 여러 번 연 나름 아마추어 작가인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또 야, 너는 미술에 재능이 있나 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떤 것을 타고났다, 너는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라는 의미에서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면은 저는 이걸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영어와 일본어 이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을 때에는 진짜 밤낮으로 공부했고 꿈속에서도 공부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꿈으로도 그렇게 외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미술, 그림을 그렸을 때에도 군대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밤에 모포 뒤집어 쓰고 몰래몰래 그린 그림이 한 몇백 장 됩니다. 진짜 많이 그렸어요. 많이 그리니까 사람들은 그 뒤에를 보지 못하고 야, 너는 재능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재능의 관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재능의 관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재능이라는 것을 타고난 재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재능은 능력이 될 수 있는 재료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제가 이제 외국어 공부를 할 때나 그림을 그렸을 때나 굉장히 몰입을 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림을 그리고 남들 다 잘 때, 남들 밥 먹을 때, 그럴 때도 저는 외국어 공부를 계속 한 거예요. 그 말은 타고난 센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그 과정을 견딜 수 있고 좋아했다는 뜻이 됩니다. 좋아하지 않고서는 누가 시켜서는 그렇게 절대 못해요. 여기서 아주 좋은 노언어의 한 구절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 노언어에서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뛰어날 수 있고, 어떤 사실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즐긴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는 몰입입니다. 몰입이라는 거는 완전 어떤 상태에 빠져드는 거죠. 이 몰입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이걸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냥 술에 취한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영화음악가가 되고 싶어서 음악을 진짜 열심히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좀 되게 다양한 걸 했죠. 그때 스튜디오에서 곡 작업을 하는데 진짜 뭐 치질이 걸리고 피가 나고 뭐 배가 고프고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곡 작업을 해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배도 안 고프고 뭔가 새로운 곡을 빨리 써서 듣고 싶고 그런 몰입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뭐 시간이나 공간, 뭐 배고픔 그런 게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어떤 지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게 너무 좋고 좋다 보니까 즐기게 되고 즐기게 되다 보니까 몰입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능력이 될 수 있는 재료라고 하는 거는 다름 아닌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거를 좋아해야 즐길 수 있어요.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즐길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열심히 곡 작업을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도 그냥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능은 내가 이미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재능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관점이 다르면 여러분 상당히 의미가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는데 잘 못해요. 그러면은 야, 나는 재능이 없구나 하면서 일을 포기해버리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재능을 바라본다면, 야,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나는 이걸 잘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구나. 나에게는 재능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씨앗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저는 좋아하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좀 알려달라. 좀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질문에 아주 좋은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앤드류 매티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연가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도해본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를 도전해보고 시도해보지 않았으니까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나밖에 못 찾습니다. 좋아한다는 건 어떤 감정이잖아요. 타인이 내 감정을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느끼는 진짜 그 근본적인 감정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려면 진짜 일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부딪혀봐야 겉으로 봤을 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재밌네. 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재미가 있어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별로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어떤 위인들을 보면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좀 우리를 되게 위축되게 만들고 자괴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어렸을 때부터 뜻을 하나 딱 정해가지고 초지일관 나는 반드시 이걸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뤄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야,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여러분. 그게 한 번에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요거는 별로네. 근데 요게 더 재밌네. 해서 이걸 하게 되고 이걸 또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또 다른 게 있네. 시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골 지점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게임으로 치자면 이제 아이템을 얻는 거랑 똑같은 건데 저도 영화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영상 음악을 배웠어요. 그 과정에서 영상 편집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포토샵을 익히게 됐고요. 또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연마하고 또 수트를 멋있게 입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수트집에서 일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요, 허튼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한 일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생각을 쫙 해보면은 다 의미 있는 일들 거기서 취할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모으면은 지금의 여러분이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에 적극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진로는요, 단 한 번에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일단 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능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좋아하는 능력,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여부를 떠나서 여기에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한 가지는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게 한 가지씩은 있어요. 좋아하는 거 한 가지가 있으면은 그걸 한번 물고 늘어지세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앞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알게 되고 해보니까 그 덕분에 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씨앗.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씨앗입니다.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씨앗을 키우려면 흙에 심어야 되죠. 이 흙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경험이라는 흙에다가 씨앗을 딱 심는 겁니다. 그 다음 씨앗은 또 어떻게 해야 크나요? 물을 줘야 되겠죠. 물도 주고 빛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노력이에요. 여러분의 노력. 더 잘 해보려고 하는 노력.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노력. 경험이라는 토양에다가 내 재능의 씨앗을 딱 심고 노력을 계속 퍼붓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싹이 날 거예요. 싹이 나고 계속 키우다 보면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게 하나의 성취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맺어진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 안에 또 씨가 있겠죠. 그 씨를 또 심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가 날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능이라는 것은요, 타고난 것, 내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재능이라는 뭐냐면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거,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자체가 재능이라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는 씨앗. 여러분의 재능은 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뭔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꼭 찾아야 됩니다. 한 가지씩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몸으로 부딪혀 봐야 됩니다. 직접 해봐야 이게 내 거냐 아니냐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재능이에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